익스펜션 코스입니다. 저희 C 코스, D 코스를 넘어서 익스펜션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웃풋을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D 코스까지는 한 권의 단권의 종합 교재를 사용했다면 익스펜션에서 코스에서는 좀 더 영역별로 심화된 학습 수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닝과 스피킹이 책 한 권, 그 다음에 리딩과 라이팅이 책 한 권, 그 다음에 문법 교재 한 권, 총 3권의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토리 익스펜션 1 레벨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전체를 아우르는 큰 테마가 있어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텍스트들이 나왔다면 이 2부터는 각각의 영역에 심화된 텍스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 학습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아웃풋을 낸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본인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 이해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배우고 나서는 스토리 매핑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추가가 됩니다. 리스닝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그런 내용들, 스토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주제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스토리 내용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E1, E2에서는 각색된 그런 주제와 관련된 다른 대화, 담화들을 듣고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세부 내용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직접 언급되지 않은 인물 간의 관계라든지 대화의 상황이라든지 상대방의 의도라든지 감정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추론하면서 듣기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E3 레벨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워크숍이라는 활동에 대비해서 토론의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노테이킹하면서 듣는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듣기는 꾸준하게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스피킹에서는 이제 워크숍 활동을 통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 기초의 다지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E1과 E2 레벨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거치게 되고 E3, E4부터는 토론의 기초 저희가 토론을 완전하게 이제 하기에는 사고력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맛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팀으로 찬반 양팀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팀 안에서 각각의 논지를 세워가고 소개하고 또 자기네 논지가 맞다는 것들을 이제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상대방의 팀에서의 논지를 반박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디베이트의 기초 다지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Reading and Writing에서는 독해와 체계적인 글쓰기의 기본과 실력 다지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Reading의 경우에서는 특히 E1과 E2에서는 Core Reading 스킬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각각의 Core Reading 스킬 한 가지씩에 집중하면서 그 스킬들을 배워간다면 그 스킬들을 3편의 단장문 독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쓰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타임 리밋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실전 독해들을 문제풀이들을 하게 됩니다. E3하고 E4의 경우에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비판적인 그런 사고하고 관련된 그런 리딩 스킬들을 배워가게 되면서 본문에서 어떤 근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그냥 읽기, 독해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까지 연결되면서 본인의 사고,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라이팅인데요. 익스펜션 라이팅 같은 경우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라이팅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 라이팅도 처음부터 라이팅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갑자기 막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일단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룹 토론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혼자의 생각의 폭이라든지 방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teamwork, pairwork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정리해서 이제 전달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연습해왔던 도표들도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를 처음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닝을 잡아가고 샘플 라이팅을 보여주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단계를 밟아간다면 이 2, 이 3, 이 4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 다양한 에세이 타입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정리하던 문체라든지 이를 점점 낼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 라이팅을 온전히 수업 안에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생각이 충분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썼다면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수업 안에서는 그런 내용 면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충분히 다루고 일부분은 숙제로 가져가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보켓하고 그래머도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보켓 같은 경우는 영영풀이가 추가되고 또 문맥 추론도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도 어드밴스드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라이팅들인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리텔링은 계속되지만 이건 수업 안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써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수업 안에서 브레인스토밍과 또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쓰는 글은 온라인 숙제상에서 제출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번 첨삭 과정을 통해서 first, second, 그다음에 final draft까지 이어지게 됩니다.